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불륜, 상간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었던 배우자의 외도, 믿기 힘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뿐입니다. 하지만 감정만 앞세우다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하고 제대로 된 상간소송 위자료를 받아내는 소송 전략과 증거 수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증거. 둘째, 기혼사실 인지. 셋째, 인과관계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접촉,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숙박업소 출입, 동거 또는 둘만의 여행, 연인 관계를 맺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여행사지, 통화 녹음, CCTV 및 블락박스 영상,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기혼사실 인지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간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통상 남녀 간의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늠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다고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상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법원은 상간자에게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등 배우자 언급이 담긴 대화가 있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결혼 반지를 착용한 사진, 남편, 아내, 가족들이 모두 있는 사진, 가족 관련 대화나 아이 이야기가 나온 기록, 카카오 프로필에 기혼 사실이 나온 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법원은 상간자에게 상대방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반복성, 부정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일수록 위자료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별거, 이혼 절차 진행 여부 등 피해자의 결혼 생활 파탐 정도, 우울증, 스트레스 등 피해자의 심리 상태, 다음으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보통은 3천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증가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일수록 위자료 금액이 증가합니다. 피해자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피해자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위자료가 증가합니다. 상간자의 태도, 반성하는 태도는 감경 요소, 뻔뻔한 태도는 가중 요소입니다. 이혼 여부, 실제로 피해자가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원고가 상간자에게 폭행, 협박, 명예혼 등을 한 경우 위자료 감액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간자와 그 상대방의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두 명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 한 명이 위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절반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처음에는 몰랐으나 만나는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알게 될 이후부터는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만나기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이 끝났다면 상간자의 행위와 상대방의 혼인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책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상간자와 피해 배우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부재소 약정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와 상대방이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 기록은 보통 그 저장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이용하면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미리 증거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보전함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증거 보전 신청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기 전이면 숙박업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소재기 이후이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입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재기 이후라도 숙박업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의 멸실, 변조, 훼손의 위험이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증거 보전 결정이 나면 증거 조사가 실시되어 이를 통해 증거가 보전되며 상간소송,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